정보처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전 수제비쌤. 보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처리 기사 2022년 1회 실기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을 준비했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평을 말씀드리면요.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전 시험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꽤나 높았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꼭지를 잡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첫 번째는 보기 문제의 상태가 좀 그랬어요. 영어로 많은 수의 보기들을 나열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글로 많이 개념들을 숙지를 하는데 이게 다 영어로 나왔어요. 네. 하지만 데일리 문제에서도 그렇게 내주긴 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유형 고르는 문제, 화이트박스 테스트 고르는 문제 영어로 나열하고 고르기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은 한글만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그리고 분석도구 문제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수의 보기로 선택에 혼란을 주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워터링 홀 문제가 있었고요. 파이썬 함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사실 보기로 준다는 거는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하려는 의도이셨을 건데요. 그게 수험생들에게는 의도와는 다르게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너무 꽈서 냈는데 꽈배기처럼 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만만하지 않았던 프로그래밍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가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NCS로 개정되고 나서부터 프로그래밍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해보면 만약 이번에 잘 안 됐더라도 다음 회차에 바로 그러니까 쉬지 말고 도전하셔야 좀 더 수월하게 붙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프로그래밍 문제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다수 득점했다면 상대적으로 시험을 합격하는데 여유가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도 프로그램과 SQL은 반드시 잡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의 경우에는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답형인데 낯선 용어들을 출제했죠. 그렇습니다. 난이도 상 수준의 용어를 묻는 문제가 체감 난이도를 좀 더 높게 만들었어요. 특히 레이드 문제 같은 경우는 레이드 제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선 인증 보안 문제인 티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 기사 쪽에서 아마 보셨을 내용이긴 한데 ISMS가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소한 개념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보통은 프로그래밍 문제나 SQL 문제로 냈었는데 지금은 용어 문제로 주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기존에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신 개념들이 있어요. 빈출되는 개념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도 많이 하셨을 거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필진 입장에서도 너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험의 난이도는 전공자 입장에서는 별 3개 반, 그리고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별 4개 반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레슨런입니다. 주요 개념은 중점적으로 반복하시고요. 실수는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니까 ISMS 같은 경우도 한글을 영어로 풀어서 마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험 시간에 집중을 해서 풀다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시험이 상, 중, 하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변별력을 분배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상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뭐 티킵이나 이런 거 맞추시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중, 하 난이도는 절대 놓치지 않는 전략으로 합격 점수에 도달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서 각인을 하고 특히 프로그래밍, SQL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코드를 접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를 앞에 놓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펜으로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펜으로 연습장에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네, 손코딩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긴 한데요. 기본 문제인데도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본이라고 지나치진 않았는지, 그리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좀 대충 봐가지고 엉뚱한 답을 내진 않았는지 자아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통신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생각보다 틀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림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림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단통신이 아닌가? 라고 해서 단통인시라고 쓰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수제비가 계속 드리는 말씀에 사자성어를 넣고 있어요. 네, 제가 사자성어를 좋아해서인데요. 이번에 드릴 말씀은 개관사정입니다.
뜻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결국 자신한테 맞는 문제가 출제되는 회차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상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술형 채점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합격하실 것 같아요. 어렵지만 잘 쓰셔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기사 자격증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 시험마다 기대한 점수보다 더 잘 나와서 예상외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결국 포기를 안 하면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 좀 드릴 말씀이요. 저희가 지금 수제비를 이렇게 커뮤니티 운영한 지도 벌써 횟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운영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놔두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저희가 처음에는 0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벌써 72,000명이 됐어요. 네. 정말 단기간 내에 급성장했죠. 그래서 수제비의 성장과 함께 저희 커뮤니티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기사 자격증의 대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좀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총평을 업로드하는 것도 저도 부담이 좀 돼요.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